네,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지능형 사물 인터넷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전에 이제 Io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지능형 사물 인터넷이라고 한다면 이제 AI가 이제 IoT에 이제 접목한 것을 저희는 이제 지능형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고요. 원래는 이제 AI가 요즘처럼 이제 붐이기 전에 이제 지능형 사물 인터넷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때도 이제 지능형 사물 인터넷이란 말이 이제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 단계에서 사물 인터넷이 디바이스가 단순히 센싱한 데이터를 보내는 걸 넘어서서 어떠한 판단, 자체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뭐 좀 더 똑똑한 어떤 행동을 취한다든지 그런 이제 단계에 다다르면 우리는 그걸 이제 지능형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그걸 이제 넘어서서 이러한 디바이스들이 이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을 이제 활용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고차원화된 이제 그러한 액션이라든지 그런 판단이라든지 그런 능력을 갖춘 우리 사물 인터넷을 AIoT라고 하고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지능형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AI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다 아실 텐데, AI, Artificial Intelligence 해가지고 인공지능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서 학습하고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저희는 이제 AI라고 합니다. 이 학습을 한다라는 거는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데이터 내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인사이트를 이제 얻어내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패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이제 패턴을 이제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에서 우리가 찾기가 어려운데 그런 이제 패턴을 뽑아내는 것에 이제 특화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자연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인간의 언어를 이해를 하고 뭐 생성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쓰시는 챗 GPT처럼 그게 이제 생성 모델이죠. 그리고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들을 이제 자동화해서 이제 효율성을 증가를 시키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IoT. IoT는 제가 이전에 뭐 설명드렸듯이 인터넷에 연결된 많은 기기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수집한 데이터를 서로 공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금 더 똑똑한 판단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서로 데이터를 통신해 가지고 상호작용해서 이를 공유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성이 중요하죠. 통신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이런 IoT가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 쓸 수 있을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센싱 데이터, 센서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했죠. 왜냐면 디바이스가 이러한 센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함으로써 현재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센싱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조금 더 똑똑한 판단, 그리고 사람의 개입이 없이 특정한 어떤 행동을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고차원적인 이제 동작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참고로 여기 보이시는 이 두 개의 그림도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발표 자료에 들어갈 만한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그림을 그려줘 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몇 초 만에 이런 그림을 이제 그려주게 되는 거죠. 이것도 IoT와 관련된 이제 그림을 그려달라라고 했을 때 그 사이즈도 이제 정할 수가 있고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그려달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그려준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자동화 부분인 거죠. 결국에는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니까 결국에는 사람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IoT라고 한다면 AI와 IoT의 융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AI
플러스 Io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 부분이 공통되기 때문에 I 부분을 그냥 하나로 없애요. 그래서 AIoT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AIoT를 저희는 지능형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IoT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의 이제 결합, 융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IoT에서 디바이스들이 똑똑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디바이스들이 조금 더 똑똑해졌고요. 다양한 기기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AI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똑똑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이 판단도 사실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도 사실 똑똑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 IoT 디바이스를 좀 더 똑똑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IoT는 다양한 기술들의 융합입니다. 여기서 IoT, 그리고 통신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AI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성숙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디바이스들이 서로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 각 기술들이 이제 쓸 수 있게 됐다. 쓸 수 있을 만큼 기술들이 발전했다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서로 융합을 하게 되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oT가 이제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컨셉인 거죠. 단순히 데이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어내는데 AI를 잘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AIoT의 바탕은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AI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IoT는 센싱 데이터를 많이 얻어내고 AI는 그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패턴을 추출해내고 더욱 똑똑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그걸 바탕으로 또 새로운 데이터를 얻어내고, 결국에는 이제 선순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Decentralized Intelligence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분산화된 지능이라고 이제 직역을 할 수가 있겠고요. 분산화된 지능이 조금 더 이제 장점이 많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지능을 가진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다양한 판단을 바탕으로 조금 더 지능적인, 왜냐면 정보가 많아야 사실 똑똑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디바이스가 협력을 해야 더 나은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oT의 역할은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하는 겁니다. 센서가 중요하죠. 센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IoT에서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IoT가 인터넷 오브 띵스니까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장치가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데이터 센싱을 잘 하는 것이 이제 IoT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I 역할은 이러한 IoT가 잘 모은 데이터를 똑똑하게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내고 통찰력을 얻어내는 거죠. 또는 이제 패턴 같은 걸 얻어내는 거고, 또한 이를 잘 해서 IoT 기기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동작을 할 수 있게 이제 자동화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능을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IoT는 이처럼 사람으로 따진다면 감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되기도 하고요. 코, 입, 눈 같이 이렇게 센서가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IoT는 인간이라고 치면은 이러한 감각기관을 의미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공지능은 그 뇌의 역할을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판단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게 이제 AIoT가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구성 요소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사물 인터넷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센서가 이제 수집하는 거죠. 다양한 환경에서의 다양한 정보들, 온도, 습도, 움직임, 뭐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잘 수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죠. 얘네들, 디바이스 간에 이러한 센서 데이터들을 서로 잘 주고받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항상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기기들을 연결하는 통신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쓰시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5G 같은 통신들이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센싱을 하고 얘를 판단을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액션은 액추에이터가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두우면 불을 켜는 거, 불을 켜는 그것은 액추에이터가 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모터를 돌려야 된다, 창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모터가 돌아가야겠죠. 그 모터가 여기서는 액추에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리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장치를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가 IoT의 구성 요소.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디바이스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거, 클라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이 담당을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 모두 IoT 디바이스보다 조금 더 파워풀한 그런 능력, 컴퓨팅 파워를 이제 갖고 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서버가 조금 멀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디바이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뭐 클라우드 서버가 뭐 이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치면은 엣지 서버는 이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가 조금 더 가깝고요. 클라우드 서버보다 좀 더 가깝게 위치를 합니다. 이렇게 가깝게 위치하면 좋은 점이 뭐냐? 이 지연 시간이 걸리는데 레이턴시 또는 딜레이라고 하는데요. 지연 시간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가까이 있으니까 지연 시간이 줄겠죠. 근데 이제 가까이 있는 만큼 그 연산 능력은 이 클라우드 컴퓨팅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하지만 이제 얘보다는 스마트폰보다는 훨씬 높고요. 그리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이제 피드백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 장치 가까이에서 어떤 데이터나 어떤 연산을 처리를 해가지고 조금 더 빨리 결과를 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걸 저희는 엣지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런 컴퓨팅 인프라 위에서 그러면 뭐가 도냐?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이 컴퓨팅 위에서 이제 돌게 되겠죠. 그래서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그리고 자연어 처리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 위에서 돌게 되는 거고요. 머신러닝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해서 예측 및 분석을 수행하는 그런 기술을 의미를 하는 거고, 딥러닝은 신경망을 활용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신경망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제 비선형적인 조금 더 복잡한 데이터 패턴을 이제 예측을 하는 기술인 거고, 요즘에는 이제 사람의 말을 바로 이해를 한다든지 음성을 이해한다든지 텍스트를 이해하는 그러한 자연어 처리 기술도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의 복잡한 텍스트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AIoT의 장점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oT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이제 효율성이 늘어난다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전에는 사람이 다 이제 지시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뭐 어떻게 동작해라 라고 이미 규칙을 다 정해 줬었죠. 그렇게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IoT 디바이스가 이제 행동을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스스로 판단하고 자동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소모나 시간을 이제 절약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때는 이 액션을 취하고 저때는 저 액션을 취하고 조금 더 적합한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되면서 운영 최적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규칙 기반으로 한다면 이 규칙이 만약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모든 상황을 다 예측을 해가지고 모든 규칙을 다 만들어 놔야 완벽한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공지능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스스로 대처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적으로 조금 더 빠른 대처가 가능한 거고요. 조금 더 똑똑한 운영, 적합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적합한 운영을 하게 되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면은 비용이 절감돼요. 대표적으로 돈이 절감되겠죠. 자원도 절감될 거고요. 그래서 운영 효율성이 향상되면 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어떤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또는 어떤 부품이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 대처가 늦어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그 때문에 어떤 지연이 더 발생한다든지 그런 걸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이때쯤 뭔가 고장 날 것 같으니까 좀 미리 고치고 그러면은 어떤 셧다운 되는 그런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AI를 통한 예측 유지 보수.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언제쯤 고장 날 것 같다. 그러니까 고장 나고 나서 사후에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이때쯤 고장이 날 것 같으니까 미리 고치자, 미리 바꾸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가 계속 보고 있어요.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적인 모니터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도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절감이 될 거고 조금 더 적절한 대처를 빠르게 취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 관리, 뭔가 이상하다. 데이터를 봤는데 평소랑 다른 패턴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패턴을 바탕으로 미리 대처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 부품이 약간 평소랑 다르다. 그러면은 뭔가 이상이 생기겠구나. 큰일이 터지겠구나. 그런 부분을 미리 디텍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감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그림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AI가 그린 겁니다. 굉장히 적절한 그림들을 잘 그려냈죠. 효율성에 맞는 그림, 비용에 맞는 그림,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대응에 맞는 그림을 잘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AIoT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IoT가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놓친 어떤 패턴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평가, 이런 뭐 분석 자료를 잘 보여준다든지 이걸 바탕으로 잘 분석을 하면 조금 더 똑똑한 판단이 가능하죠. 그래서 더 나은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과거를 이용을 해서 미래를 또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미래를 예측을 하고 미리미리 잘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또 장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동화하고 즉시적으로 대처하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사용자의 만족도가 이제 향상이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는 모든 사람한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패턴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아할 만한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한다든지 특정 서비스라도 조금 다른 모양으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편리해질 거고요. 뭐 원격 제어, 원격 모니터링 이런 것도 다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AIoT의 응용 분야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홈입니다. 이처럼 이제 집에 굉장히 많은 센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온도 센서, 뭐 스마트 거울, 그리고 음성 제어, 뭐 불도 똑똑하게 뭐 켜고 끄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기 감지, 무선 스피커,
차고 이제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거, 현관문 잘 닫아주고, 보안, 그리고 가전제품도 다 연결해서 저희가 똑똑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정 내 기기와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연결해서 궁극적으로 사용자가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제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대표 사례, 스마트 조명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은 불을 자동으로 켜주고, 사람이 없으면 불을 꺼주고, 사람이 자면은 불을 조도를 낮춰주고, 이렇게 똑똑하게 조명을 제어를 해주는 거고요. 가장 적절한 온도를 설정을 해주고, 사람 없으면 또 온도 낮춰주고, 사람이 있으면 또 온도를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그리고 겨울, 가을, 습도에 따라서 적절한 온도를 제어를 해주는 거죠. 사람이 수면이면은 수면 상태에 맞게 또 온도도 맞춰주고, 스마트 보안, 가정의 보안 강화, 모니터링, 스마트 CCTV죠. 사람이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CCTV 화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상 상황이 발생을 하면 바로 신고를 해준다든지, 그때만 알람을 줘가지고 CCTV를 관찰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기능들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터치라는 방식이 아니라 말로 제어를 하는 거죠. 문 닫아, 창문 닫아, 이런 것들, 불 켜줘, 이런 거를 그냥 말만 하면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스마트홈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인데, 사실 요즘 여러분들 이제 버스나 지하철이나 예측 시간 다 나오죠. 그거 바탕으로 내가 어딜 가려고 하면은 언제쯤 도착하겠구나,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통관리가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어딜 갈 거면 어느 부분에 이제 혼잡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회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혼잡하는 부분을 거쳐가면은 얼마만큼 더 지연이 발생될 거라든지, 그런 예측, 똑똑한 예측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수질 관리, 전기 사용, 이런 것도 다 이제 스마트 시티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고요. 공기질, 수질,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때 사용 패턴이 많으면 미리 전력을 많이 생산해 놓고, 이때 사용 패턴이 적을 것 같으면 전력을 덜 생산해도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이벤트가 있어서 여기 집회가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이쪽에서 전기를 많이 쓸 것이다, 그러면 그쪽에 전기를 몰아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에너지 관리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즉시적으로 스마트 CCTV 같은 게 그런 것들이죠.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 CCTV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비명 소리가 발생을 하면은 그걸 바로 이제 알람을 준다든지,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이 객체에 검출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또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주차, 우리가 주차장을 다 이렇게 살펴보는 게 아니라 빈 곳을 미리 알려줘서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가라, 이렇게 똑똑하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 또 발전하고 있는 게 이제 헬스케어인데, 이제 IoT 부분에서 이제 헬스케어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워치라든지 그런 것들에도 사실 다 심박수, 혈중,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면을 할 때 수면 패턴이 어떻다, 깊은 잠을 몇 시간을 잤다,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건강 모니터링이죠. 그죠? 이러한 정보를 의료기관에 이제 보내게 되는 거고요. 원격으로 이제 의료 진료를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 정확도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면 당연히 나에게 맞는 식단이라든지, 나에게 맞는 나만의 어떤 서비스, 나만의 어떤 생활 습관을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원격 진료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패턴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조업, 대표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죠. 그래서 스마트 공장 운영을 효율화하는 거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뭐 조립을 한다든지, 효율적으로 뭐 미리 이 배송하는 차가 미리 도착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뭐 지연을 줄이고 조금 더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팩토리를 하려는 이유가 사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면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공장 입장으로서는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당연히 똑똑하게 생산도 하고 운반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예측해서 미리 고치고 수리하고 하는 거고요. 품질도 사람이 하나하나 보고 있는 게 아니라 CCTV를 바탕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즉시적으로 검출을 해내는 거고, 그러면 사람이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지 않아도 되겠죠. 공급망 최적화, 미리미리 제품을 갖다 놓는 겁니다. 이 고객이 이때쯤 주문을 할 것 같아 하면은 미리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좀 더 배송이 빨라지겠죠. 그리고 생산 계획 및 스케줄링. 이때쯤 이 제품의 수요가 많더라. 그러면 미리 잘 생산을 해 놓으면 바로바로 물건을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다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AIoT가 또 아직은 이제 완벽하게 성숙한 기술은 아니고 IoT의 AI를 접목한 단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데이터 보안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죠.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이제 수집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유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정보, 개인적인 건강 정보, 뭐 누가 누구랑 연락을 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나눴는지, 그런 거 당연히 보여주기 싫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잘 보안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암호화를 하고요. 이런 걸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도 규제가 잘 마련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현재는 사실 다양한 기술들이 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다른 기술과 이제 호환이 안 되는 부분도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서비스를 연속해서 사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통합이 어렵고요. 당연히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약속을 하면 됩니다. 그 약속은 이제 표준화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다 같이 이 기술을 쓰자.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모아서 이 기술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걸 우리는 표준화라고 하는 거고요. 표준화에 따른 어떤 API도 만들고 플랫폼도 만들어서 활용을 하다 보면 상호 호환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데이터가 많이 수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 저장을 하는 것도 문제고요.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랑 엣지 컴퓨팅을 이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분석 툴들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이제 과제로 남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 우리가 이 AIoT 시스템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이 시스템이 붕괴됐을 때 얻게 되는 피해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 장애, 시스템이 마비가 되지 않게 잘 이제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중복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하나 더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고장이 나면 얘가 동작하게 한다든지, 그런 환경을 저희는 중복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점검도 주기적으로 잘 해줘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잘 해결될 거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디바이스들이 다 똑똑해져요. 그래서 스스로 동작하고요. 더욱더 똑똑해질 겁니다. 스스로 또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각각의 디바이스, 예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같이 파워풀한 디바이스만 똑똑한 액션을 했다면, 이제는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사물들이 더욱 똑똑해질 거고요. 꼭 클라우드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런 엣지단에서 좀 더 가까운 서버가 우리에게 좀 더 똑똑한 어떤 대응이나 판단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분석 어떤 소프트웨어가 발전을 하면서 조금 더 나은 패턴을 쉽게 얻어낼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편리해지겠죠.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질 거고 모든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바뀐다면 경제적으로도 저희가 비용 절감 그리고 새로운 산업도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산업이 발생되면 새로운 기회가 또 창출이 될 거고 새로운 직업들도 생겨나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윤리적인 문제는 사실 요즘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죠. 딥페이크라든지 그런 이제 문제들, 어떤 저작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윤리와 규제 이 부분은 항상 저희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부분이다 보니까 항상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